여보, 우리도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이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은퇴를 코앞에 두고 혹은 은퇴하고 나서야 부부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말은 못 꺼내지만 마음속에선 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노후에 준비해둔 돈, 이걸로 정말 괜찮을까? 우리 사이 괜찮은 걸까? 사실 이런 고민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은퇴 부부 10상 중 7상은 경제 문제든 관계 문제든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어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슬픈 민낯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우리 은퇴 부부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어떤 준비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 돈은 충분한 줄 알았는데 현실은 생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부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험료, 건강관리비, 자녀 지원, 심지어 손주 용돈까지. 사례 1. 69세 김 씨 부부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60에 퇴직하고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로 버텼죠.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적금은 다 바닥났고 연금은 생활비도 안 되더래요. 차라리 퇴직하고 바로 알바라도 할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지금은 마트 야간 근무를 하고 있고 아내는 반찬 가게에서 일합니다. 둘 다 허리, 무릎 성한데가 없는데도 돈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에요. 집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생활은 막막하죠. 지금이라도 월 100만 원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소득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소일거리라도 좋고 자격증이 있으면 평생 직업도 가능합니다. 2. 오랜 부부 생활, 이제는 서로가 낯설다. 은퇴 후에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아내는 처음엔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집니다. 서로 말도 줄고 작은 말에도 짜증이 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하루 종일 TV만 봐?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정서적 거리는 점점 멀어져요. 사례 2. 65세 이 씨 부부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은퇴하고 1년 만에 별거 중입니다. 남편은 매일 소파에 누워 뉴스만 보고 아내는 하루 종일 혼자 집안일만 하다 보니 이럴 거면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해야 하는데 각자의 은퇴가 아니라 함께하는 은퇴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대화의 재설정이에요. 함께 산 세월이 길다고 해서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생활 패턴을 함께 만들어야 해요. 둘만의 루틴을 정하고 주 1회 은퇴 커플 회의라도 만들어 보세요. 서로의 생각을 꺼내는 습관이 관계를 되살립니다. 3. 자녀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부모의 희생이라는 착각. 은퇴하면 이제는 자녀한테 기대야 하나? 아니면 자녀 때문에 더 고생을 해야 하나? 현실은 후자입니다.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손주 양육까지. 부모는 은퇴했는데 자식은 여전히 청년기에 머물러 있어요. 사례 3. 정 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퇴직했지만 딸이 결혼하면서 집값의 절반을 보태줬어요. 그걸로 1억 넘게 빠졌고 노후 자금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죠. 자식이 잘 살면 우리가 더 편할 줄 알았지. 하지만 자식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이젠 정 씨 부부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물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지원은 부부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도움도 한도와 계획 안에서 해야 합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경제적 지원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필요해요. 결론 은퇴는 시작이다.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돈은 함께 관리하고 감정은 함께 나누고 미래는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슬픈 민낯을 바꾸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작은 용기, 작은 계획, 그리고 서로를 다시 이해하는 노력. 그것이 은퇴 후 부부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은퇴 후 부부의 슬픈 민낯,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 대한민국 은퇴 부부 10상 중 7상이 심각한 노후 갈등을 겪고 있다는 통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소원함,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서 은퇴 후 삶은 여유보단 생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미리 준비하거나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일돈 문제는 함께 재설계하라. 대부분 부부가 퇴직 후에도 경제 계획을 각자 따로 세웁니다. 남편은 연금과 퇴직금 계산만 하고 아내는 집안 살림만 챙기죠. 하지만 이제는 둘이 하나로 묶어야 할 시기입니다. 현실적인 조언. 매달 고정 지출을 파악하고 서로의 지출 습관을 공유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노후 가계부 회의를 여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남편 쪽에서 먼저 경제 정보를 공유하고 부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유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쓰고 같이 관리하고 같이 줄여야 진짜 노후 동반자가 됩니다. 이 감정의 거리, 함께하는 시간으로 줄이자.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가 없고 눈빛이 없고 배려가 사라지면 정서적 이혼은 금방 찾아옵니다. 실천 가능한 팁? 매일 30분 산책하며 대화하는 시간 정하기. 새로운 취미 함께 시작하기에 텃밭, 여행 기록, 그림 걷기 모임 등. 서로의 하루를 묻는 작은 루틴 만들기. 부부는 은퇴 후 제2의 인생 동행자입니다. 연애 때보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웃어야 오래 갑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관리해야 유지되는 자산입니다. 3자녀 지원은 마지막 원조라고 명확히 선긋기. 사랑하는 자녀라도 무한한 지원은 결국 부부의 삶을 망칩니다. 부모의 헌신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들의 노후를 파괴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인 조율법. 자녀와 공식적으로 경제 독립 선언 대화 나누기. 지원을 하더라도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정하기. 노후 자산은 건들지 않는다는 부부 합의서 만들기. 사실 자녀들도 부모의 희생이 불편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결론 은퇴 부부, 이제는 인생 이막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남편이 버는 역할, 아내가 관리하는 역할은 끝났습니다. 은퇴 후에는 함께 버티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돈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대화로 푸세요. 감정 문제를 방치하지 마세요. 시간을 함께 하세요. 자녀 문제는 지나친 헌신을 멈추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은 여전히 가능성이 많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슬픈 민낯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움직인다며. 마무리 한마디. 우리가 다시 손잡으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퇴 후 10년째 손 꼭 잡고 걷는 어느 부부의 말처럼 지금 바로 파트너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우리 앞으로 30년 더 같이 살아야 하잖아. 이제 우리 같이 준비해보자. 5억으로 시작한 은퇴, 3년 만에 찾아온 절망의 나날들. 이 말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막연히 5억이면 넉넉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노후 생활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5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일상은 순식간에 변해버리곤 합니다. 어느 날 문득 통장 잔고를 보고 이것 가지고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들죠.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시작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 역시 인생 이막을 고민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상 못했는지 알게 됐거든요. 5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이웃, 친구, 선배들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요. 여기에는 은퇴 후에 마주하게 되는 복잡 미묘한 감정과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와 세금,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친구 가족들과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작은 불행이 쌓여 결국 크게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글은 단순히 저축해라, 투자해라 같은 교과서적인 조언보다는 실제로 일어날 법한 에피소드 위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 편안하게 옆집 언니 혹은 동네 형이 해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은퇴 후 첫 해의 함정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제 드디어 자유다 하면서 꿈꿔왔던 취미나 여행 등을 본격적으로 즐기고 싶어 하죠. 물론 평생 고생하셨으니 그럴 자격 충분히 있지요. 문제는 처음 1년 혹은 2년 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목돈의 5억에서 빠른 속도로 돈이 사라지는 걸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으로 그래도 목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자꾸 지출에 관대해지는 탓도 있습니다. 사례 1. 박씨 부부의 일탈. 박씨 부부는 30년 넘게 맞벌이하며 모은 5억 원으로 은퇴를 준비했어요. 이제 좀 누리자는 마음에 첫 해에는 국내외 여행만 5번을 떠났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미뤄둔 여행도 있고 결혼기념일 특가, 프로모션도 있고 이렇게 하나둘씩 이유를 붙이다 보니 1년에 8천만 원 가까이를 써버렸죠. 오래 못 가겠는데 싶어도 그 순간은 지금 아니면 언제 가나 하는 생각에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2년 차가 되니 확 줄어든 통장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 여행하면서 발견한 문제 들관절통, 허리디스크의 병원비로 이어지면서 2배로 당황하게 됐어요. 이렇게 은퇴 첫 해는 그간 애써 달려오느라 못 누린 보상 심리 때문에 돈이 한꺼번에 몰아서 나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도 못 누려? 하는 감정이 들 수 있지만 정작 몇 년이 지나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꽤 커요. 어떻게 대비할까? 첫 해에는 지출 계획표를 월별로 세밀하게 짜보기. 목돈은 가급적 여러 통장으로 나누고 한두 통장은 일정 기간 동안 손대지 않는다는 규칙을 세우기. 보상 심리가 올라올 때마다 실제 숫자를 재확인하기. 미리 3년 뒤, 5년 뒤 자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심을 다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믿었던 투자, 예상치 못한 결과 돈이 돈을 벌어줄 줄 알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은퇴 후에는 월급이라는 확실한 현금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죠. 정기예금, 이자만으로는 부족하니 노후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좀 불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큰 돈을 움직이다 보면 의외의 함정이 많거든요. 사례 임씨의 부동산 분양 투자. 임씨는 은퇴 직후 부동산 분양 사업에 참여해서 3천만 원 정도의 깜짝 수익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쯤에 누가 그래, 이런 거 또 있다며 신도시 인근의 분양 물건을 소개해줬죠. 주변 사람들도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오른다 하니까 덜컥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지역이 계속 규제 대상이 되면서 분양은 지연되고 가격 상승도 기대만큼 나오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도금을 마련하느라 5억 중 큰 돈을 쏟아부었더니 정작 생활비가 빠듯해졌죠. 매달 꼬박꼬박 나오던 월급이 없는데도 대출 이자를 챙겨내야 하니 정신적으로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사실 투자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은퇴 후에는 절대적 안전성이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고 그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은퇴 전에 어느 정도 승부수를 던졌더라면 나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투자 정보에 빠삭하기도 쉽지 않죠. 어떻게 대비할까? 혹시 부동산이나 주식에 손대야 한다면 본인이 모르는 분야는 절대 큰 금액을 넣지 않는다. 생계 유지비 35년치 정도는 안전 자산 예금, 적금, 채권 등에 두고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 그래야 갑자기 시장이 요동쳐도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됩니다. 투자 커뮤니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예비 투자자가 놓치고 있는 숨은 비용 취득세, 중개수수료, 대출이자 등을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기. 3. 인간관계와 예기치 못한 지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은퇴 후에 생각지 못한 지출로 손꼽히는 게 바로 인간관계 유지 비용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는 경조사 문화가 발달해 있고 평소에 차 한 잔만 하더라도 내가 살까? 내가 살까? 하는 소소한 지출이 쌓이거든요. 그리고 은퇴 후엔 예전보다 시간이 많으니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만큼 지출할 일이 늘어납니다. 사례 3 김씨 가족의 자녀 지원 딜레마. 김씨는 아들이 결혼하면서 자녀를 도와야지 하는 마음에 전세 자금을 보태줬고 또 외국어 학원을 보내면서 교육비로 적지 않은 돈을 썼어요. 처음엔 내가 젊을 때 못 배운 걸 아들이나 손주에게는 꼭 해주자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은퇴해보니 고정 수입이 없으니 매번 돈 나갈 때마다 통장이 훅훅 줄어드는 게 보이더랍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넉넉한 편이다 라고 생각해서 큰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했겠지만 은퇴자 입장에선 꽤나 부담되는 금액이었죠. 게다가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가족 분위기가 서서히 경색되면서 오히려 서로 간에 미묘한 서운함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자녀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돈을 보태주고 난 뒤에는 자신도 삶이 빠듯해지니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덜 도와줄 걸 그랬나 하고 후회하게 되죠. 다른 한편으론 자녀들 역시 그때는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좀 더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어떻게 대비할까? 가족끼리 솔직한 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은퇴한 뒤에 매달 얼마의 생활비가 드는지, 지금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미리 공유하세요.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금액 기간 이율 등을 명확히 해둬야 나중에 불편함이 덜해요. 가급적이면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까지만 돕고 이후에는 내 노후 자금도 아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말해두세요. 4. 나에게 맞는 노후 시나리오 결국 균형이 답이다. 결국 은퇴 생활이라는 게 몇 살에 얼마가 필요하다 식으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기는가 하면 돌발 상황,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시장 변동 등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통장을 열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긴축 재정도 문제고 너무 낭비도 곤란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어느 한 곳에 전부 돈을 쏟아붓지도 말고 어느 한 시점에 잔고를 무리하게 탕진하지도 않는 것. 은퇴 초반의 보상 심리, 중반의 투자 욕심, 후반의 인간관계 비용들이 모두 겹쳐서 나중에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인생 이막 설계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2020년 뒤 내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냐부터 그림을 그려보세요. 월 생활비, 시뮬레이션 주거비, 식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포함해 고정 지출과 유동 지출을 구분해보면 적정 지출 수준이 보입니다. 심리적 안정, 적어도 몇 년간 건드리지 않을 완충용 자금을 안전 자산에 두면 심적으로도 흔들림이 덜해요. 단계적 소비 계획, 가령 은퇴 첫 해에는 여행비로 2천만 원, 23년 차에는 취미와 자기개발 비용으로 1천만 원 등 미리 크게 설정해두면 그 한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5. 마무리하며 내가 꿈꿔왔던 은퇴 그려나갈 수 있어요. 5억으로 시작한 은퇴, 3년 만에 찾아온 절망의 나날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내 얘기다 하고 놀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혹은 나는 아직 괜찮은데? 하고 여유로운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은퇴 생활은 장기전입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얼마를 갖고 있나 보다는 앞으로 수십 년을 어떤 태도와 계획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해요.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처럼 은퇴 직후에는 즐기고 싶은 욕구도 크고 투자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기대하기도 하고 가족 지인과의 관계를 이어가려다 보니 돈이 훅 빠져나갑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예적금 잔액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후회와 불안으로 밤잠을 설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하는 태도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럴수록 부부나 가족 간에 대화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작은 지출이라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인생 이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가 잘 안 돼서 불안하다. 벌써 은퇴했는데
그저 돈만 쓰는 것 같아 초조하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려야 할 즐거움까지 죄책감으로 덮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누릴 땐 누리되 준비할 땐 제대로 준비하자는 거죠.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 두시면 좋겠습니다. 5억이면 충분해라는 막연한 믿음보다는 5억 중에서 얼마는 안전 자산으로 빼놓고 얼마는 월 지출로 몇 년 쓸 수 있지? 같은 현실적인 계산 말이죠. 결국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일 겁니다. 그 길이 종종 험하고 예상 밖의 돌발 상황이 생긴다 해도 철저한 준비와 주변의 도움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로 얼마든지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어요. 은퇴 후 3년이 지났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보고 필요한 건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인생 2막을 만들어가요. 화이팅입니다. 어느 날 문득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진짜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60세가 되던 해 나는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했고 서울 외곽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에 아내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월세 수입이나 마땅한 노후 대책은 없었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니 아직 5년을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 200만 원도 버거운 수준이었고 물가 상승은 계속되는데 수입은 뚝 끊겼으니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외살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라오스 은퇴생활이라는 단어를 처음 본 순간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조용하고 느린 삶을 원했던 우리 부부에게 딱 맞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한번 살아보자. 최소 한 달만이라도. 라오스 은퇴자의 숨은 안식처? 라오스는 동남아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입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처럼 관광지로 인기는 덜하지만 그만큼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치안도 나쁘지 않고 물가도 한국의 13 수준. 특히 수도 비엔티안이나 루앙프라방은 장기 체류하는 유럽 노인들이 많아 외국인에게 친숙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우리가 라오스에 머문 곳은 루앙프라방의 현지 아파트였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가 있는 원룸형 숙소에 월세 300달러 하나 약 40만 원. 한 달 기준으로 지출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항목 금액 한화 기준. 월세 약 40만 원. 식비 약 30만 원. 교통비 약 5만 원. 휴대폰 인터넷 약 2만 원. 기타 잡비 약 10만 원. 총합 약 87만 원. 부부 기준이라면 약간 더 들겠지만 120만 원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건 절약형도 아닌 적당히 외식도 즐기고 주말에는 인근 폭포나 사원도 구경하며 지낸 평균적인 소비입니다. 사례 1. 한국에서 버티느니 여기가 낫습니다. 62세 이창호 씨 부부. 이창호 씨는 58세에 퇴직 후 4년 동안 한국에서 소일거리로 생계를 이어가다 점점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3년이 남았는데 건강보험료와 각종 고정비용이 목을 조여왔죠.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라오스 은퇴생활 영상을 접하고 직접 루앙프라방을 답사하러 떠났습니다. 딱 3개월만 살아보고 결정하려고 했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는 라오스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저렴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침이면 오토바이 타고 시장에 다녀오고 저녁엔 해넘이를 보면서 맥주 한 잔. 시간이 천천히 가는 나라예요. 그는 이제 국민연금이 개시된 덕에 라오스에서도 넉넉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한국에 들르는 패턴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례 2. 연봉 1억 넘던 시절보다 지금이 마음 편해요. 전직 대기업 간부 60세 박정환 씨. 박 씨는 서울의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은퇴 당시 퇴직금 3억 원이 있었지만 아파트 중도금 잔금으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남은 건 매달 100만 원도 안 되는 이자, 수익과 불확실한 노후뿐이었죠.
도대체 이 돈으로 90살까지 어떻게 버티냐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등을 돌아봤고 결국 라오스를 선택했습니다. 물가도 저렴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였어요. 한국에선 매일 조급했거든요. 현재 그는 한 달 약 1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작은 한국어 회화반도 운영 중입니다. 사례 3.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더군요. 65세 황윤희 씨의 은퇴 독립. 황윤희 씨는 60세에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남게 됐습니다. 서울의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던 그녀는 우울증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라오스를 다녀온 친구의 소개로 한 달 체험살이를 시작했죠. 처음엔 무서웠어요. 외국에서 혼자 산다는 게. 그런데 라오스 사람들은 다정하고 외국인에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용기가 생기더군요. 그녀는 한 달 약 80만 원으로 생활하며 지금은 현지에서 외국인 여성들과 함께 한지 공예 모임도 운영 중입니다. 서울에선 숨 쉬는 것도 힘들었는데 여기선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라오스 은퇴 생활의 현실적인 조언. 비자는 어떻게 하나요? 30일 관광 비자로 입국 후 비자런 국경 왕복을 통해 체류를 연장하거나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비즈니스 비자 혹은 자원봉사 비자 형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는 수도 비엔티안엔 국제병원도 있으나 한국 수준은 아닙니다. 큰 질병은 방콕 병원 태국으로 가야 하므로 해외여행자 보험은 필수입니다. 물가 외에도 중요한 건 적응력. 언어, 문화, 느린 행정 절차 등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급하지 않은 삶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시작. 라오스에서의 생활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낯설고 불편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은퇴자라면 한 번쯤 라오스를 체험해보는 건 가치 있는 도전입니다. 우린 라오스로 떠나보길 잘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어느 저녁, 나는 처음으로 은퇴 후의 삶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은퇴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은퇴 후 라오스 생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고령화와 저금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국 내 은퇴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은퇴자들은 해외 장기 체류를 통한 해외 은퇴 생활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라오스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물가가 낮고 조용한 삶을 원하는 은퇴자에게 주목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1. 왜 라오스인가? 장점 요약. 항목 내용. 생활 비한국 대비 1213 수준. 기후 연중 온난한 열대 기후. 치안 비교적 안정적이며 외국인에 대한 친화도 높음. 은퇴자, 커뮤니티 루앙 프라방비엔티안 등에서 서양 은퇴자, 집중 거주. 비자 연장 가능성 비자론 또는 장기 체류 옵션 다양. 단점 요약. 항목 내용. 의료 인프라 한국 대비 열악, 중대 질환은 태국 이송 고려. 언어 장벽 영어 통용은 일부 지역에 제한. 교통 인프라 대중교통 미비, 오토바이나 툭툭 이용이 일반적. 행정 처리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존재. 2. 한 달 평균 생활비 분석. 실제 라오스에서 은퇴자, 부부 또는 1인 기준으로 생활할 경우의 월 지출 내역 하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 설명. 월세 40만 원룸형 로컬 아파트 기준, 에어컨 주방 포함. 식비 30만 원연지 식당 시장 위주, 주 12회 외식 포함. 교통비 5만 원 오토바이 렌트 또는 툭툭 택시. 인터넷 통신비 2만 원연지 통신사 유심 및 와이파이 공유. 여가 외식 기타 10만 원 주말 여행, 마사지, 현지 투어 등. 총합 개 87만 원 120만 원 1인 기준, 생활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부부 기준으로는 약 120만 원, 160만 원 선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3. 비자 및 체류 전략. 라오스는 현재 장기 은퇴 비자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진 않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 방식별 특징. 체류 방식 설명 장점 단점. 30일 관광 비자 공항에서
발급 접근, 용의 체류 기간 짧음. 비자런 비저 런매월 육로로 국경 왕복 비교적 간단 비용 및 체력 소모. 자원봉사 교육 비자 NGO 또는 교육기관 통해 신청 최대 1년 가능한지 기관 필요. 비즈니스 비자 현지 법인 설립 또는 고용 계약 장기 체류 가능 절차 복잡 비용 발생. 팁 일부 은퇴자들은 태국, 우돈타니 등 인근 도시로 비자런 후 재입국하는 방식을 통해 라오스 체류를 이어갑니다. 4. 의료 및 보험 고려사항. 라오스의 의료 인프라는 한국보다 크게 열악합니다. 공공병원보다는 외국인 전용 클리닉 또는 방콕의 국제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한해외여행자 보험 또는 국제건강보험 필수. 삼성화재, 현대해상, 에이아이어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 장기체류 보험 상품 활용. 의료비 커버 범위, 해외 이송 옵션 등 체크 필요. 고령자 보험료는 60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 사전가입 권장. 5. 실제 체류자 사례 분석 요약. 사례 A 서울 퇴직자 부부, 루앙프라방 정착. 60대 부부, 월 150만원 수준 지출. 간단한 현지 언어 습득과 시장 생활 적응. 1년에 한두 차례 한국 방문 병행. 사례 비전직 대기업 임원, 개인 언어 강의 운영. 1인 기준 월 100만원 이하 생활. 현지 대학과 연계해 한국어 수업 진행하며 비자 해결. 사례 C 독거 여성 은퇴자, 공예 동아리 활동. 루앙프라방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 정기 모임을 통해 정서적 고립 극복. 6. 전문가가 제안하는 라오스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항목 구체적 조치. 재정 계획 최소 6개월분 생활비, 피상자금 확보. 비자 전략 체류 목적에 따른 장기 비자, 플랜 마련. 건강관리 기본 건강검진 후 보험 가입 필수. 문화 적응 현지 언어 기초, 생활습관 파악. 귀국 플랜 비상시 귀국 항공권 및 지원체계 확보. 결론 라오스 은퇴는 비용 절감 그 이상. 라오스는 분명 물가가 낮고 생활비 부담이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저렴한 나라가 아니라 은퇴자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여유와 속도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오히려 낯선 환경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건강적, 행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한 뒤 단기 체류, 장기 전환 방식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합니다. 팁 라오스 체류를 고민하는 은퇴자라면 먼저 13개월 단기 체험살이부터 시작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드디어 정년이다 하고 퇴직을 맞이한 분들 많으시죠? 일할 때는 빨리 회사에서 나와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유유자적 살고 싶다는 꿈을 많이들 꾸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까 현실은 그렇게 여유롭지만도 않고 마음 한구석에선 이제부터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즘 2차 베이비 부머라고 불리는 분들만 해도 95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한창 사회에서 왕성하게 일하던 이들이 순차적으로 은퇴에 돌입하면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비슷한 고민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나도 준비가 부족한데 하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현실 속에서 베이비 부머의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옥의 은퇴라는 표현을 쓴 건 은퇴 후의 삶이 진짜 지옥처럼 힘들다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그만큼 급격한 소득 감소와 심리적 변화를 체감하는 시기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보고 조금이나마 대안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은퇴 직후 머리가 하얘졌다. 60세 김종구 씨 사례. 첫 번째로 제가 아는 김종구 가명 선배 얘기부터 해볼게요. 김 선배는 60살에 퇴직하셨어요. 30년 넘게 대기업 영업직에서 꽤나 성실하게 일했고 마지막 퇴직금도 꽤나 받았으니 은퇴 준비가 괜찮은 줄 알았대요. 문제는 막상 퇴직하고 나니 월급이 싹 끊기면서부터 나타났죠. 퇴직금으로 빚 좀 갚고 나머지로 제2의 직업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대요. 회사 다닐 때는 늘 사람 만나고 영업하고 욕도 먹고 스트레스도 받으면서도 그래도 고정 수입이 있으니 괜찮다 하는 마음이 버팀목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 달 한 달 생활비 걱정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정 형편이 그럭저럭 괜찮으니 자녀 학자금도 보태주고 가끔 아내와 여행도 다녔는데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조금 아껴 써라라고 말해야 할 상황이 됐어요. 심지어 재취업을 하려 해도 연봉은 예전처럼 안 나오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 몇 달 일해보다가 금세 지치고 관두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키포인트 김 선배의 사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은퇴 후 생활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퇴직금이 있어도 얼마 못 가서 빠르게 소진된다는 거예요. 고정 수입이 확 줄면서 심리적인 불안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퇴직 전부터 내가 매달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 시점도 정확히 파악해둬야 해요. 2. 자영업으로 대박을 노려봤지만 58세 이영희 씨 사례. 두 번째 이야기는 58살 이영희 가명 아주머니 사례입니다. 영희 아주머니는 50대 중반까지 은행 창구 직원으로 일했고 퇴직 후엔 내 가게 해볼래 하면서 퇴직금과 개인 저축을 탈탈 털어 자그마한 카페를 오픈했어요. 이제 내가 사장이니까 시간도 자유롭고 돈도 잘 벌릴 거야 라는 기대가 컸죠. 그런데 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상권을 잘못 고른 것도 있고 커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있죠.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더래요. 모처럼 용기 내서 한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왔답니다. 자영업이라는 게 혼자서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매출 부진하면 밤잠도 설치고 종업원이 그만두면 직접 가게 문 닫을 수도 없으니 하루에 12시간 이상 붙들려 있어야 하고요. 일은 더 많이 하고 자유시간은 오히려 없는데 수익은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적다 보니 내가 왜 이 짓을 시작했을까 회의감이 들어서 힘들었다고 해요. 키포인트 자영업은 어느 정도 예비 자금과 사업의 특성을 깊이 파악한 뒤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너무 성급하게 뛰어들면 소중한 퇴직금을 몽땅 날릴 위험이 커요. 내가 정말 이 일에 열정과 능력이 있는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까지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되는가? 등을 철저히 계산해 봐야 하죠. 그리고 꼭 필요한 시드머니는 별도로 남겨놓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해요. 3. 조금은 단순해졌지만 마음은 평온해졌다. 62세 박태수 씨 사례. 마지막은 조금 다른 시나리오예요. 박태수 가명 씨는 62세에 퇴직했는데 비교적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셨대요. 물론 준비라고 해서 대단한 재산을 모았다거나 사업으로 대박을 낸 건 아니에요. 다만 박 씨는 50대 중후반부터 스스로 미니멀 라이프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박 씨는 지인 따라 부동산 투자니 주식이니 여러 군데 손을 대봤는데 별 재미도 못 보고 스트레스만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돈을 더 많이 벌 방법을 찾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연습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지출을 기록해서 낭비하는 항목을 줄였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았죠. 그러다 보니 과소비 습관이 조금씩 고쳐졌고 은퇴 직후에도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대요. 오히려 오전에는 가볍게 산책하고 오후엔 지역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박 씨도 가끔은 월급 들어올 때가 그립다라며 씁쓸해하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래도 크게 무리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아르바이트도 해가며 소득을 보충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금으로 채우면서 지낸대요. 키포인트 은퇴 후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돈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습관과 마음가짐이 있다면 은퇴 생활이 생각만큼 지옥같이 느껴지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 및 조언.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퇴 후 생활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퇴직금과 연금 혹은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애초부터 준비가 부족해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죠.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본다면 생활비 계산과 연금 확인, 내가 매달 얼마나 쓰는지, 고정 지출이 어떤 항목으로 나가는지부터 철저히 살펴봐야 해요. 국민연금, 직장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수령 시점과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수입이 한꺼번에 뚝 끊기기 전에 적어도 12년 전부터 예산을 짜보고 모의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재취업이나 사업 시작 전 충분한 검토. 재취업이든 자영업이든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최소 몇 년은 해봐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세요. 쉽게 돈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은 버리시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마음가짐. 은퇴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죠. 가족과 함께 현실적인 예산, 계획, 역할 분담을 이야기해 보세요. 심리적 불안을 이겨내는데 가족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은퇴 후에는 잘 쉬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아무 할 일 없으면 공허함에 빠지기 쉬워요. 취미나 봉사 혹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현역감을 유지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출 다이어트와 여유 찾기.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굳이 필요 없는 항목을 과감히 정리하면 생각보다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 등은 비용이 많이 안 들면서도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전문가 상담 활용. 퇴직금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연금을 받으면 좋은지 헷갈린다면 금융 전문 상담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노인 일자리나 복지 관련 혜택을 안내해 주니까 귀찮더라도 한 번씩 검색하거나 문의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베이비 부머 세대 950만 명이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동시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젠 지옥의 은퇴가 시작된다 라고 하면 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삶이 반드시 지옥이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아무래도 정신적,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세 사례처럼 미리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행복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은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작은 습관부터 바꾸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점검해 본다면 훗날 후회가 조금은 덜할 거예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지옥 대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퇴 생활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